여러분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제6강 확률의 기초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1. 확률이란, 우선 확률이란 통계학은 불확실한 현상을 대상으로 하는 학문이고요. 불확실한 현상에 대한 그 분석은 그 현상이 발생할 가능성, 이 발생할 가능성을 이용을 합니다. 이와 같이 어떤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를 확률이라고 합니다. 가능성을 측정하는 척도인 확률은 0과 1 사이 값을 가지죠. 다시 말씀드려서 확률이라는 것은 0%와 100% 사이의 값을 가지게 돼요. 다 아시다시피 어떤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몇 %다 라고 했을 때 그 확률이라는 것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진다. 즉 0%와 100% 사이의 값을 가진다는 것이죠. 자, 확률은 수학적 확률, 즉 논리적 확률과 수학적 확률, 논리적 확률과 통계적, 즉 경험적 확률로 우리가 구분할 수 있고요. 우선 수학적 확률, 논리적 확률이라는 것은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2 이렇게 표시를 했을 때,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을 P2라고 했을 때, 요 P2, 2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은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 모든 경우의 수에 차지하는 사건 2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로 우리가 이렇게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요거는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경우의 수란 뜻이고요. 요거는 사건 2가 일어날 수 있는 경우의 수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수학적 논리를 우리가 수학적 확률을 구할 수 있고요. 그 통계적 확률이라는 것은 한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을 우리가 P라고 했을 때 어떤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을 P라고 했을 때, 요 P, 2라는 사건이 일어날 확률이에요. 라고 했을 때, N번 반복해서 시행하는 거죠. 자, 시행 횟수, N번 반복해요. N번. 복수로 시행을 합니다. N번 반복 시행해서 사건 2가, 요 N번 시행해서 그 중에서 사건 2의 원소가 나타나는 횟수, 즉 사건 2가 일어날 횟수로 우리가 사건 경험적 확률을 우리가 구할 수가 있어요. 자, N은 반복 시행이에요. 반복 시행. N번 반복 시행을 나타나고요. 그리고 N번 시행해서 2의 원소가 나타나는 횟수를 우리가 R이라고 하면은 이 사건 2가 일어날 확률은 N번 반복 시행해서 그 중에서 2라는 사건이 일어난 횟수죠. 일어난 횟수. 이렇게 우리가 경험적 확률을 구할 수가 있어요. 다시 예를 들어서 우리가 동전을 던지는 실험을 한다고 합시다. 동전을 던지는 실험이에요. 자, 그러면 동전은 앞면과 뒷면이죠. 앞면. 둘 중에 하나예요. 둘 중에 하나. 자, 던지면은 앞면 혹은 뒷면이 나올 거예요. 동전을 던지면. 그러면 만약에 앞면이 나올 확률은 우리는 경험적으로 둘 중에 하나니까 두 개, 앞면, 뒷면 두 개 중에서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 앞면, 뒷면 중에서 앞면 두 개 중에서 하나니까 우리는 50%라고 일반적으로 이렇게 생각을 하죠. 둘 중에서 하나니까, 둘 중에 하나 나타나는 거니까, 둘 중에서 하나 발생하는 거니까, 자, 50%라고 말할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실제로 실험을 해봅니다. 우선 5번 정도 던져요. 5번 정도 우리가 만약에 5번 던졌어. 그런데 실제로 앞면이 한 번밖에 안 나올 수 있어요. 한 번. 그러면 5번 던져서 한 번밖에 안 나왔으니까 이거는 50%가 아니죠. 자, 10번 던졌어요. 10번 던졌더니 예를 들어서 그냥 2번밖에 안 나왔어. 그런데 이 횟수를 점점 늘려가요. 예를 들어서 50번, 100번,
그러면은 요 확률을 계산을 하면은 결국은 어떻게? 요 n 시행 횟수를 늘리면 요게 결국 50%에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시행 횟수가 늘어나면 결국 요 경험적 확률, 우리가 생각하고 있는 일반적인 둘 중에 하나가 나타날 확률, 즉 50%이 경험적 확률이잖아요. 통계적 확률이 바로 이거예요. 그래서 결국 요 시행 횟수를 늘려가면은 E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된다는 거예요. 발생한다는 얘기예요. 가까워진다는 얘기예요. 이게 바로 통계적 확률, 경험적 확률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어서 기본적인 개념들이에요. 우리가 개념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게요. 확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요. 통계적인 확률, 그 다음에 논리적인 확률에 대해서 그 의미에 대해서 앞에서 설명을 드렸고, 계속해서 표본 공간과 사상은 사건이라고 해도 돼요. 이벤트, 사건 혹은 사상. 자, 시행과 실험. 영어로 하면은 트라이얼, 익스퍼리먼트에서 보통 라고 하는데 우리는 뭐 시행 혹은 실험이라고 합니다. 시행 혹은 실험이라는 것은 다양한 결과가 나타나는 현상을 관측하는 과정을 가리키고요. 실험이나 관찰을 행하는 것을 시행 또는 실험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표본 공간이라는 개념을 우리가 알아야 되는데, 이 표본 공간, 표본의 공간이에요. 공간, 샘플 스페이스. 해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 표본 공간은 S 혹은 오메가로 표시를 합니다. 오메가. 그냥 이 샘플에서 이 첫 머리 끝자 따서 그냥 S로도 표시를 하고, 혹은 오메가라도 표시한다는 얘기예요. 근데 요거는 전부 다 표본 공간을 가리켜요. 표본 공간은 어떤 시행에서 일어날 수 있는 어떤 시행을 해요. 시행 혹은 실험을 해요. 그때 일어날 수 있는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전체 집합을 표본 공간이라고 합니다. 우리가 어떤 실험을 해요. 시행을 하면은 어떤 사건이 발생하는데, 실행했을 때 그 결과들이죠. 시행을 했을 때 그 결과들이 발생을 하는데 그 결과들의 집합이에요. 모든 결과들의 집합이 바로 표본 공간이고요. 그리고 개개의 결과, 시행이나 실험을 했을 때 발생하는 그 하나하나의 결과, 개개의 하나하나의 결과를 우리는 표본점, 그냥 표본점 혹은 근원 사건 혹은 원소라고 합니다. 원소라고 해요. 원소. 더 이상 나눌 수가 없어요. 요 표본점, 근원 사건, 원소, 개개의 결과는. 그리고 사건은 이벤트인데, 이벤트. 요 사건이라는 것은 표본 공간의 부분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자, 표본 공간에서 부분집합으로 표현이 되는 것이 바로 사상이에요. 사상. 표본점이 하나로 구성된 사건을 단일사상이라고 하고요. 단일사상 혹은 단일사건. 그리고 표본점이 둘 이상으로, 표본점이라는 것은 근원 사건 원소를 가리켜요. 그 결과를 하나의 실험 혹은 시행의 결과예요. 표본점, 근원 사건, 원소. 요게 둘 이상으로 요게 하나가 아니라 둘 이상으로 구성된 사상을 복합 사상이라고 합니다. 복합 사건이라고 합니다. 자, 예를 들어서 한번 살펴봅시다. 예 1. 다음에 각 실험에서 표본 공간을 정의를 해보자. 자, 표본 공간이라는 것을 어떻게 정의를 할까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는 트라이얼, 시행, 실험 1. 동전 2개를 던지는 실험이에요. 동전을 2개를 던지는 실험을 합니다. 실험. 그러면은 우리가 앞면과 뒷면, 동전의 앞면을 H라고 표시를 하고요. 뒷면을 T라고 표시를 합시다. 자, 그러면 근원 사건, 표본점은 요 하나하나가 표본점입니다. 요 표본점은, 즉 근원 사건 원소는, 근원 사건은 요 앞면 2개를 던졌을 때 앞면이 나올 수 있겠죠. 생각할 수 있는 게 첫 번째. 두 번째,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뒷면 앞면. 그 다음에 뒷면이 결과를 얻을 수 있겠죠. 근원 사건. 자, 이와 같이 우리가 표현할 수 있어요. 표본 공간에다가 모든 그 결과들의 집합이니까 요 모든 결과들이죠.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요거예요. 그래서 앞면, 뒷면, 앞면, 뒷면에서 표본 공간을 이렇게 우리가 그림으로 표시할 수 있고요. 그리고 표본 공간 S 혹은 오메가로 표시를 해드리고요. S로 했을 때 수식으로는 이렇게 표시할 수 있죠. 앞면, 뒷면, 뒷면,
뒷면, 뒷면과 같이 우리가 표본 공간을 표현을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두 번째 시행, 실험. 이번에는 주사위 한 개를 던지는 실험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생각할 수 있는 근원 사건, 원소는 주사위는 눈금이 하나부터 시작해서 6개, 딱 6개니까 6개 경우에 발생할 수 있는 결과, 얻을 수 있는 결과는 당연히 1의 눈, 2의 눈, 3의 눈, 4의 눈, 5의 눈, 6의 눈이죠. 우리가 주사위를 던지면 이 이외에는 발생할 수가 없어요. 결과를 얻을 수가 없어요. 6개 중에서 하나가 항상 나오니까 1, 2, 3, 4, 5, 6의 눈이 나오겠죠. 이거를 그냥 그대로 숫자로 이렇게 표본 공간에다가 표현을 하면은 이와 같이 1, 2, 3, 4, 5, 6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샘플 표본 공간 S는 수식으로 표현하면은 1, 2, 3, 4, 5, 6이 되겠죠.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세 번째 실험은 새로 만들어진 전구가 끊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실험이에요. 앞에서 우리가 보았던 주사위 혹은 동전 같은 경우는 표본 공간은 앞에서 예에서 표본 공간은 시행 2와 같이 주사위를 던지는 혹은 동전을 던지는 경우 이산점들의 집합이죠. 이산점이에요. 이산점. 하나, 둘, 셋 이렇게 셀 수 있어요. 이산점들의 집합인 경우죠. 그리고 이 경우는 자, 새로 만들어진 전구가 끊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실험은 자, 확률변수 요 X는 요 실험이에요. 전구가 끊을 때까지 걸리는 실험. 요거는 0초부터 땡 시작하죠. 그리고 언제까지일지 모르겠어요. 이게. 그래서 0부터 시작해서 몇 초까지 이렇게 걸리겠죠. 몇 점, 뭐, 소수로 표현이 되겠죠. 뭐, 예를 들어서, 걸리는 시간이 뭐, 10,000,000,5초가 될 수도 있고요. 혹은 뭐, 15,000.1234567초가 될 수도 있고요. 해서, 이렇게 수식으로 우리가 표현할 수가 있어요. 수식으로. 자, 앞에 예에서는 이산점들의 집합인 경우였어요. 표본 공간이. 근데 이 경우는 뭐예요? 실험 3의 경우는 이게 3이네. 실험 3의 경우는, 연속된 실수값의 집합인 경우도 있다는 얘기예요. 예. 연속된 실수값의 집합인 경우도 있어요. 그래서 이산점들의 집합인 경우도 있고 표본 공간이 그리고 실수값으로 연속된 실수값으로 표현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사건 1에서 실험 1에서 사건 A를 첫 동전이 자, 여기서 이렇게 한번 해봅시다. 사건 A를 첫 동전이 앞면일 사건이라고 하고요. 사건 A를 첫 동전이 앞면일 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리고 사건 B를 첫 동전이 앞면일 사건, 그리고 사건 B를 두 동전 모두 뒷면이 나올 사건이라고 우리가 정의를 합시다. 그러면 당연히 H는 앞면이고 T는 뒷면이니까 표본 공간은 앞에서 우리가 표현을 했듯이 동전을 던졌을 때 표본 공간 두 개의 동전을 던졌을 때 표본 공간은 앞면과 앞면, 앞면과 뒷면, 뒷면과 앞면, 뒷면, 뒷면이죠. 이 중에서 이 사건 A는 어떤 거예요? 첫 동전이 앞면인 거니까 요 첫 동전이 앞면인 경우죠. H인 경우. 그래서 이렇게 표본 공간에서 사건은 부분 집합으로 표현할 수가 있어요. 사건 사상은. 요게 A라는 사건이죠. A라는 사건. 요거고요. A라는 사건. 그리고 두 동전 모두 뒷면이 나온 사건은 요거죠. 요거예요. 그래서 이와 같이 표본 공간의 그림으로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우리가 수식으로 표현을 하면은 이렇게 되겠죠. A라는 사건은 요게 되죠. 앞면과 앞면, 앞면과 뒷면. 그 다음에 B라는 사건은 뒷면.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어요. 세 번째 사건, 사건 2라는 사건을 전구의 수명이 10시간 이내의 사건이라고 한다라고 하면은 시행 3, 전구가 끊어지는 언제까지 수명에 대한 실험이에요. 시행이에요. 실험. 라고 하면은 수명이 10시간 이내일 거다라고 정의를 하면은 우리가 2라는 사건은 이렇게 2라는 사건은 어떻게 0부터 10 이렇게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0부터 10 이내일 사건의 경우는 이렇게 표현을 할 수 있고요. 그리고 표본 공간이 연속인 구간으로의 정의. 새로 만들어진 전구가 끊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실험. 세 번째 실험. 끊어질 때까지 걸리는 실험은 이렇게 표본 공간을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앞에서 보았듯이 10시간 이내라고 하면은 이와 같이 우리가 표본 공간으로 사건 2라는 사건을 이렇게 나타낼 수 있고요.
하지만 요 시행 T3, 시행 3과 같이 표본 공간이 연속인 구간으로 정의가 되면은 연속인 구간으로 이렇게 정의가 되죠. 0부터 요 x까지 정의가 되면 연속인 구간이에요. 구간으로 정의가 되면 부분집합은 전체 구간에 대한 부분 구간으로 표현이 돼요. 이와 같이 구간으로 전체 중에서 이와 같이 하나의 구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범위로 표현이 돼요. 표현이 부분 구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이와 같이 부분집합은 즉 부분 어떤 사건이 발생할 전구가 끊어질 때까지 걸리는 시간을 관찰하는 실험에서 E라는 사건, 어떤 사건은 전체 구간에 대한 부분 구간으로 표현이 됩니다. 즉 부분집합으로 표현이 돼요. 따라서 이 부분집합의 수는 셀 수가 없어요. 셀 수가 없어요.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이와 같이 표현이 됩니다. 셀 수 없는 즉 연속된 실수값 셀 수 없는 연속된 실수값으로 그 부분집합이 표현이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연속된 실수값으로 이와 같이 0부터 10시간까지 이렇게 표현이 되고요. 따라서 부분집합의 수는 셀 수 없어요. 그냥 구간으로 범위로 표현이 된다라는 얘기입니다. 실험 3의 경우는 그리고 집합과 사건인데 우리가 집합을 이해하고 있으면 그대로 그 집합 이론을 사건, 사상, 통계에 그대로 우리가 확률에 적용해서 활용할 수가 있어요. 사건들은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이죠. 자, 표본 공간 중에서 같이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표본 공간 중에서 표본 공간으로 이렇게 우리가 표시되죠. 이게 표본 공간. 그러면 이 중에서 이와 같이 앞면,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이라는 사건, 두 동전이 뒷면이라는 사건에서와 같이 표본 공간의 부분 집합, 이 사건들은 이와 같이 표본 공간에서의 그 부분 집합으로 표현이 됩니다. 부분 집합이기 때문에 집합 이론에서 이용되는 그 개념들, 그 이론을 그대로 가져오면 돼요. 합집합, 교집합, 여집합의 이러한 그 개념을 표본 공간과 사건에 그대로 적용을 시킬 수 있다라는 겁니다. 자, 표본 공간 S에 대한 사건 A, B가 있을 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있을 때 자, 이거는 집합으로 하면 합집합이고 교집합이고 여집합이고 이죠. 그러면 이거를 그대로 집합을 갖다가 합집합은 합사건으로 집합 대신에 사건 뭐 사상이라고 바꿔줘도 상관없어요. 합사상 혹은 합사상 사건 사상 같은 얘기예요. 합사건 합사상 합집합은 합사건 합사상 그리고 교집합은 곱사건으로 표현할 수 있어요. 곱사건 곱사상 그리고 여집합은 여사건으로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요 A, B가 전혀 자, 이 경우는 교집합이죠. 교집합인데 곱사건이죠. 곱사건 곱사건 부분이 파이라고도 하고 피라고 하는데 공이라는 뜻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겹치는 부분이 없다는 뜻인데 이런 경우는 우리가 상호 배반 사건이라고 합니다. 상호 배반 사건. 자, 연습 1. 우리가 앞에서 동전을 두 개를 던지는 실험 1에서 T1에서 이 실험에서 동전 두 개를 동시에 던지는 실험에서 표본 공간은 이와 같이 표현을 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이 실험에서 사건 A, B, C를 다음과 같이 정의를 합시다. 즉 A라는 사건은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인 사건이고 그 다음에 사건 B는 첫 번째 동전이 뒷면인 사건이죠. 그리고 C라는 사건은 전부 앞면이거나 전부 뒷면인 사건이에요. 그래서 사건 A, B, C가 있다라고 합시다. 그러면은 A, B의 합집합, 즉 A, C의 합사건은 A라는 사건과 C라는 사건의 합집합, 즉 합사건은 앞면
전부 합사건이니까 A 사건이거나 C인 사건이죠. A이거나 A이거나 그 다음에 C인 사건이에요. 따라서 요 전체니까 앞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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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다음에 앞면 뒷면 그 다음에 뒷면 해서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죠. 합사건은 이렇게 표현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A와 C A와 A라는 사건과 C라는 사건의 교집합 부분이죠. 집합을 하면 교집합이니까 그대로 표현하면 돼요. 그래서 곱사건은 A와 C니까 겹치는 부분이 이 부분이죠. 전부 앞면인 경우, 앞면이 발생한 결과, 앞면인 경우죠. 이렇게 표현할 수 있고요. 그리고 A와 B는 어때요? A와 B가 교집합 부분이 있나요? 없죠? 곱사건은 이와 같이 파이로 우리가 표현을 할 수가 있겠죠. 공사건이죠. 아무것도 없어요. 그래서 이런 경우는 우리가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 A, B 사건은 상호 배반 사건, 상호 서로 배반이 사건이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이 경우는 사건과 확률 공리 1. 앞에서도 말씀을 드렸듯이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집니다.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0 사건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0과 1 사이의 값을 가져요. 그래서 확률 PA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사건 A에 포함되는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이에요. 합. 사건 A 확률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사건 A라는 사건에 포함되는 근원 사건의 그 확률의 합이란 뜻이에요. 확률의 합. 근원 사건의 하나하나의 표본 공간이 있으면 이와 같이 표본 공간이 있으면은 자, 표본 공간이 있어요. 그러면은 첫 번째 동전이 앞면일 사건이라고 했을 때 요게 발생할 확률이죠. 근원 사건이 발생할 확률. 요 근원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이 바로 요 사건 A라는 사건에 포함되는 A라는 사건, 요거를 A라는 사건이라고 하면은 했을 때 요 A라는 사건에 포함되는 근원 사건의 확률, 요 근원 사건, 요게 발생할 확률이죠. 그다음에 요게 발생할 확률을 각각의 근원 사건의 그 확률을 갖다가 확률이 있겠죠. 그럼 요거의 합이 바로 뭐예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얘기입니다. 표본 공간 내에서의 근원 사건의 확률, 표본 공간 내에서의 근원 사건의 확률은 1이에요. 전확률은 1입니다. 자,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 이 경우 보시면은 동전을 두 개를 던졌을 때 발생할 수 있는 표본 공간을 우리가 나타내면은 요거 하나, 네 개 중에서 하나, 4분의 1, 4분의 1이죠. 전부. 근원 사건은 네 가지. 그리고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넷 중에서 하나니까 4분의 1, 4분의 1 전부 다 더하면은 근원 사건의 확률, 표본 공간 내에서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은, 요 근원 사건의 확률의 합은 1이다. 라는 얘기입니다. 자, 여기서 1이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그런 것을 의미하고요. 1, 즉 100%는 어떤 사건이 반드시 일어날 거라는 것을 나타내고요. 0이라는 것은 0%라는 것은 어떤 사건이 결코 일어나지 않는다. 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공리 2. 모든 가능한 결과. 자, 모든 가능한 결과는 결과는 이거는 사건 사상이죠. 그 결과 하나하나의 결과. 자, 모든 가능한 결과예요. 하나하나의 사건의 그 전체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인 이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 된다.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아까 동전을 던지는 실험에서 우리가 보았듯이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면 자, 동전 두 개를 던지면 앞면과 앞면, 앞면과 뒷면, 뒷면과 앞면, 그 다음에 뒷면 표현할 수 있어요. 이게 T입니다, T. 그러면은 요 전체 이게 4개 중에서 하나니까 하나, 둘, 셋, 4개 중에서 하나니까 이게 4분의 1이죠. 이것도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4분의 1. 자, 모든 가능한 결과는 4가지예요. 4가지. 하나, 둘, 셋, 4가지. 자, 모든 가능한 결과들의 집합이 바로 표본 공간이라고 했어요. S, 표본 공간. 이 표본 공간의 확률은 전체는
이거는 전부 다 더하면 1이 된다는 얘기예요. A라는 사건, 전체죠, 전체. 요 A라는 사건, 표본 공간, 어떤 실험을 통해서 나타낼 수 있는 그 표본 공간의 확률은 1이 된다는 얘기예요. 표본 공간의 확률은. 그런 얘기예요. 그다음에 합사건이라는 것은, 두 개의 사건 A, B에 대해서, 합집합으로 그냥 생각을 하시면 돼요. A이거나 B인 것이 바로 이거나죠, 이거나. 그게 바로 이쪽이거나 저쪽이거나 A이거나 B이거나 A 사건이거나 B 사건이거나. 자, A, B 중에서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A가 발생하거나 B가 발생하는 사건이에요. 그게 바로 합사건이에요, 합사건. 사건 A, B 중에서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는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합니다. 해서 이거나입니다, 이거나. A이거나 B이거나 A 사건이거나 B 사건이거나인 거예요. 전체죠. 합사건이라고 하고요. 그래서 A 사건이거나 B 사건인 사건을 합사건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곱사건은 그리고 집합으로 하면은 우리가 그냥 이거는 우리말로 표현하면 그냥 그리고죠. 그리고 즉 A이고 B인 거예요. A이고 B인 거예요. A 그리고 B예요. A이면서 B인 거예요. 동시에죠. 자, 두 개의 사건 A, B에 대해서 사건 A, 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합니다.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니까 A이거나가 아니라 A, B가 A이고 B인 사건이에요. 그리고예요. 그래서 A이고 B인 사건. 그래서 곱사건,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동시에 발생하는 사상을 우리는 곱사건이라고 한다라는 거. 자, 그러면 사건의 발생 확률 다시 한번 정리할게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구하냐라는 거죠. 자, A라는 사건, A가 발생할 사건을 사건 A가 일어날 확률이라고 하면은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은 당연히 자, 여사건이죠.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PA니까 전체 확률은 표본 공간 전체 확률은 1이었어요. 1. 자, 1에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 그 나머지가 되겠죠. A가 일어나지 않을 확률 1 A가 일어날 사건. 즉 A의 여사건이죠. A의 여사건이 되는 거예요. A의 여사건. 그리고 A와 B가 서로 배반 사건이다라고 하면은 A와 서로 상호 배반 사건이에요. 이렇게 상호 배반입니다. 이렇게 상호 배반인 경우 자, 이렇게 A라는 사건과 B라는 사건이 전혀 관련이 없어. 겹치는 부분이 없어요. 서로 배반이야. 라고 하면은 사건 A나 사건 B가 일어날 확률은 A가 일어날 확률, 그 다음에 B가 일어날 확률은 각 확률을 합한 것으로 확률의 덧셈 법칙이라고 합니다. 자, 합집합도 똑같죠? 그냥 더해주면 되죠.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빼줄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합사건. A이거나 B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라는 뜻이에요. 이거는 A이거나 B인 사건이에요. B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 플러스 B가 발생할 확률 더해주면 돼요. 합집합에서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래서 서로 배반 사상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배반인 경우는 서로가 배반인 경우는 뭐 두 사건이 아니라 복수의 사건이 있다라고 했을 때 A1이라는 사건, 뭐 A2라는 사건, A3이라는 사건, 그다음에 K라는 사건이 있다라고 하면은 요거를 각각의 사건 서로 배반이니까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서로 배반이에요. 이게 중복되는 부분이 없어요. 그냥 이렇게 뭐 A1, A2 해서 AK 그러면은 그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더해주면 돼요. 더해주면 돼요. 이게 바로 확률의 덧셈 법칙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K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이렇게 서로 배반일 때는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더해주면 우리가 A거나 B거나 C거나 D거나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할 수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세 번째, 사건 A, B가 서로 배반 사건이 아닐 때, 배반이 아닌 경우는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 교집합 부분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집합에서도 마찬가지로 우리가 요 합집합 계산할 때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그 경우는 그 겹치는 부분을 빼주듯이 요 사건에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사건에서도 합사건이죠. 합사건인데 A이거나 B인 사건인데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A이거나 B인 사건이 맞는데 B인 사건이죠. 그런데 이와 같이 겹치는 부분이 있는 거예요. 겹치는 부분. 이 부분 A, B가 겹치는 부분이 있어요. 곱사건이. 자, 그러면은 집합에서와 마찬가지로 우리가 이때는 A가 발생할 확률. 자, A가 발생할 확률이죠. A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B가 발생할 확률. 그리고 겹치는 부분을 한번 곱사건 부분을 빼줘야 됩니다. 당연히 집합 이론하고 똑같아요. 이 중복된 부분을 빼야 한다는 얘기예요. 중복된 부분. 해서 A, B 사건 A, B가 서로 배반이면 사건 A, B가 만약에 0이다. 그래서 이와 같이 빼줘야 된다는 얘기고요.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A거나 B인 사건이죠. 즉 합사건은 상호 배반이 아니면 A, B를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에서 중복된 부분, 곱사건이 발생할 확률,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을 빼줘야 한다는 얘기고요. 상호 배반이면 이 부분이 0이니까 빼줄 필요가 없죠. 서로가 배반이면. 이 경우는 이런 경우이고요. 이렇게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고, 자, 요 상호 배반인 경우는 겹치는 부분이 없으니까 그냥 각각의 사건이 발생 확률을 그냥 더해주면 된다는 얘기예요. 이 경우는. 자, 이 경우는 당연히 이 부분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한번 빼줘야 된다라는 거. 집합 이론하고 같아요. 자, 확인 한번 해봅시다. 확인. 두 개의 사건 A, B에 대해서 A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뭐라고 했죠? A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 집합에서는 A집합과 B집합이 있는데 겹치는 부분이 있는 경우죠. 교집합. 자, 교집합은 뭐예요? AB가 동시에 발생하는 사건을 곱사건이라고 했어요. 곱사건. 자, AB 중에서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는 사건. 적어도 한쪽이 발생하면 돼요. A이거나 B인 사건이에요. A 사건이거나 B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죠. 이걸 뭐라고? 집합에서는 합집합인데 그대로 그냥 합사건입니다. 합사건. 합사건, 합사상. 자, 합사상과 곱사상. 자, A이거나 B인 사건이죠. A이거나 B인 사건. 상호 이 부분이 겹치는 부분이 있을 때는 우리가 합사건을 계산을 할 때 이 부분 빼줘야 된다는 거. A, B 부분. 이 부분을 한번 빼줘야 돼요.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B가 발생할 확률. 더한 다음에 이 부분 빼주고요. 합사상에서 이렇게 하면 되고요. 곱사상이죠. 곱사상. 곱사건. 이 부분이죠. 이 부분.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이죠. 이 부분. 곱사건. 그림으로 표시하면 이렇게 되고요. 그 다음에 배반사건. 서로 배반, 상호 배반은 이렇게 되죠. 전혀 관련이 없어요. 이런 경우는 앞에서도 말씀드렸듯이 만약에 합사건에 대한 A거나 B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 합사건에 대한 확률을 구할 때는 각각의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그냥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이게 만약에 겹치면은 이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 된다고 그랬어요. 자, 정리합니다. 확률의 기본 공식, 확률의 합의 법칙, 덧셈 법칙인데 앞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서로가 배반일 때는 어떻게 해요? 이 부분,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 교집합 부분이 없어. 파이. 이 부분이 0일 때는 그냥 각각의 사건이 발생할 확률 더해주면 된다고 그랬습니다. 합사건. 그리고 서로 배반이 아닐 때는 당연히 이런 경우는 서로 배반이니까 A라는 사건, B라는 사건 해서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더해주면 돼요. 그런데 배반이 아닐 때, 배반이 A와 B가 이게 P가 아니에요. 0이 아니에요. 공이 아닙니다. 배반이 아닐 때는 당연히 이때는 겹치는 부분이 있으니까 이 부분이 겹치잖아요. 0이 아닙니다. 이게 이 부분, 이게 P가 아니라 이와 같이 사건 A, 사건 B가 있는데 이 경우는 당연히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B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빼줘야 된다라는 거. 집합이론하고 똑같아요. 집합이론하고 똑같아요. 그래서 A이거나 B인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A가 발생할 확률 더하기 B가 발생할 확률 더한 다음에 겹치는 부분을 빼준다. 동시에 발생하는 부분을 빼준다. 라는 거 기억하시면 됩니다. 집합이론하고 아주 똑같습니다. 그대로 그냥 응용하시면 돼요.
그 다음에 6건의 확률을 우리가 이용하면 돼. 확률을 계산할 때. 어떻게? 자,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은 어떻게 구해요? 자, 전체 확률은 1이니까 1에서 A의 6건, A의 6건이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 A라는 사건이 되겠죠. A라는 사건이 발생할 확률이 되겠죠. 혹은 만약에 A의 6건이 발생할 확률을 계산할 때는 1에서 A가 발생할 확률을 빼주면은 A의 6건이 발생할 확률을 구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덧셈 법칙, 그 다음에 6건 확률 이용하는 거 기억해 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